엄마는 아무것도 모르잖아.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좀 있어. 아버지는 왜 그렇게 구시대적이세요?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당신의 진심을 무시한다면 어떤 감정을 느낄 것 같습니까? 상대방의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내가 가진 모든 노력이 부정당하는 듯한 기분. 그 아픔을 견딜 수 있을까요? 우리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기대며 살아갑니다. 특히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관계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관계 속에서도 어느 날 문득 자식이 나를 무시한다는 느낌이 들 때 그 무게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럽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무시하는 상황에서 과연 부모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그리고 부모의 진심을 다시 존중받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 이야기는 한 어머니의 사연에서 시작됩니다. 김순희 씨는 평생을 아들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남편 없이 홀로 아들을 키우며 학원비를 벌기 위해 야근을 하고 주말에도 아르바이트를 하며 자신의 삶을 온전히 아들에게 바쳤습니다. 그녀는 항상 아들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했고 자신이 하고 싶은 것보다 아들이 원하는 것을 먼저 들어주며 살아왔습니다. 그녀에게 아들은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어린 시절 아들이 감기에 걸릴까 봐 밤새 곁을 지켰고 친구들에게 따돌림 당할까 봐 고민을 함께 나누며 위로했습니다. 때로는 배가 고파도 아들이 먼저 먹을 수 있도록 양보하며 자신은 허기를 참았습니다. 그녀의 삶은 오로지 아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녀는 아들로부터 상상도 못했던 말을 듣습니다. 엄마는 아무것도 모르잖아.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좀 있어. 그 순간 김순희 씨는 마치 자신이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포기하고 희생한 모든 것이 아들에게는 아무 의미도 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들의 말 속에는 감사함도 존중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깊은 상처를 받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왜 아들이 이렇게 변했는지,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지만 정작 자신은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존재가 단순히 아들을 위한 희생으로만 남아버린다면 그것은 건강한 부모-자식 관계가 아닙니다. 어머니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과연 올바르게 사랑하고 있었을까? 내가 아들을 위해 모든 걸 내어주는 것이 정말 그 아이를 위한 일이었을까? 그녀는 용기를 내어 아들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를 위해 많은 것을 포기했지만 내가 너에게 존중받지 못한다면 그 사랑은 지속될 수 없다. 처음에는 아들도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단호한 목소리와 슬픈 눈빛을 보며 그는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단순히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존중받아야 할 존재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철학자 이마누엘 칸트는 인간을 목적 그 자체로 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즉, 우리는 타인을 단순히 수단이 아니라 존엄한 존재로 대해야 한다는 것이죠. 부모와 자식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는 단순히 자식을 위한 희생자가 되어서는 안 되며 자식 또한 부모를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해야 합니다. 칸트의 윤리학에서는 인간의 존엄성과 자율성이 중요한 가치로 여겨집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사랑이 존중받지 못한다면 관계는 일방적인 것이 되고 맙니다. 김순희 씨의 사례는 바로 이 점을 시사합니다. 그녀는 아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했지만
그 희생이 자식을 위한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은 일방적인 헌신이 아니라 상호적인 존중 속에서 진정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제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과연 우리도 부모의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부모를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도 존중이 필요합니다. 사랑을 이유로 부모가 무조건적인 희생을 감수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아이들은 부모의 존재를 당연하게 여기고 존중하는 법을 배우지 못할 것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무시할 때 이 한마디를 꼭 전하세요. 나는 너를 사랑하지만 내가 너에게 존중받지 못한다면 그 사랑은 지속될 수 없다. 이 말을 들은 자식은 분명 생각이 달라질 것입니다. 사랑은 희생이 아니라 존중을 바탕으로 할 때 더욱 깊어지는 것이니까요. 우리 모두 부모님의 사랑을 당연한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버지와 아들에 대한 사연입니다. 아버지는 우리 삶에서 가장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하지만 때때로 우리는 그 존재를 당연하게 여기며 그들이 걸어온 길을 이해하지 못한 채 외면하기도 합니다. 오늘 한 아버지의 결단을 통해 가족과의 진정한 소통, 그리고 사랑의 본질에 대해 생각해 보려 합니다. 손민구 씨는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오직 가족의 행복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며 하루하루를 살아왔습니다. 첫째 아들이 대학에 진학하고 독립하면서 그는 아들과의 대화가 점점 줄어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바쁘다는 이유로 이해하려 했지만 점점 아들이 자신을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찾아왔습니다. 아버지는 왜 그렇게 구시대적이세요? 아들의 냉소적인 말투에 손민구 씨는 가슴 깊이 찔린 듯한 아픔을 느꼈습니다. 그는 자신이 늙어버린 걸까? 시대에 뒤처진 걸까? 스스로를 돌아보며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고민 끝에 그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침묵하지 않기로, 아들과 진심으로 대화를 나누기로. 다음 날 그는 아들을 불러 앉혔습니다. 그리고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하지만 나는 너의 존경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은 너에게 무의미한 것인가? 아들은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곧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솔직히 말하면 아버지가 나에게 너무 많은 걸 기대하는 것 같아요. 난 아직 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는데 아버지는 언제나 답을 정해놓고 계시잖아요. 그게 부담스러웠어요. 손민구 씨는 가만히 아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아들에게 강요했던 것이 사랑이 아니라 기대였다는 것을. 그는 처음으로 아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손민구 씨는 아들이 자신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한 발 물러서기로 했고, 아들은 아버지의 삶을 돌아보며 그 헌신과 사랑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지닌 지혜와 경험이 단순한 구시대의 잔재가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중요한 가르침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삶이 의지와 고통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투쟁하며 살아가지만 결국 그 과정에서 고통을 피할 수 없습니다. 손민구 씨와 그의 아들의 갈등 또한 이러한 의지의 충돌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이 걸어온 길이 옳다고 믿었고, 아들은 새로운 시대의 가치관을 좇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의 철학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는 고통을 줄이는 방법으로 이해와 연민을 강조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이해하고 상대방의 고통을 공감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비로소 더 깊은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즉, 아버지는 자신의 집착을 내려놓음으로써, 아들은 아버지를 다시 존경함으로써
그들의 관계는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쇼펜하우어가 말한 자아를 초월한 이해의 실천이기도 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갈등은 단순한 세대 차이가 아닙니다. 그것은 각자의 삶을 이해하려는 과정이며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손민구 씨의 결단은 단순한 대화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는 자신의 사랑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존중하는 방향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변화가 가족 간의 관계를 회복하는 큰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혹시 가까운 사람에게 기대와 사랑을 혼동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지금 우리의 부모님께, 자녀에게,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이해와 공감을 건네야 할 때입니다. 세 번째 사연은 엄마를 외면하는 딸에 대한 사연입니다. 이수정 씨는 젊은 시절부터 자식들을 위해 온 힘을 다해 살아왔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후 홀로 두 아이를 키우며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딸이 먹고 싶어 하는 음식을 해주기 위해 늦은 밤까지 장을 보고 아이가 아플 때는 밤을 꼬박 새워 간호했습니다. 그녀의 인생은 오직 아이들이었고 자신의 행복과 시간을 기꺼이 희생했습니다. 하지만 30대가 된 딸은 점점 어머니를 외면하기 시작했습니다. 직장 생활이 바쁘다는 이유로 연락이 뜸해졌고 어쩌다 만나도 휴대폰만 바라보며 대화를 피했습니다. 엄마, 바빠서 그래요. 이해해줘요. 딸의 말은 늘 같았습니다. 마치 어머니는 이제 그녀의 삶에서 큰 의미가 없는 존재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수정 씨는 딸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어릴 때, 내가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도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주려고 노력했던 거 기억하니? 내가 밤새 열이 나서 울 때 나는 내 곁을 떠나지 않고 손을 잡아 주었지. 내가 힘들 때마다 내 편이 되어준 사람은 누구였니? 딸은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다 말고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너에게 바라는 게 많지 않아. 그냥 가끔 안부를 물어주고 함께 밥 한 끼 먹어주는 것.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니? 그 순간 딸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울컥 솟구쳤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익숙한 변명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으려 했습니다. 엄마, 나도 힘들어요. 회사 일이 많고 스트레스도 많아요. 그러자 어머니는 조용한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너는 내 삶이 바쁘다는 이유로 나를 내 인생의 주변부로 밀어내고 있어. 하지만 나는 너에게 하나의 수단이 아니야. 내가 어릴 때 나는 너를 사랑했기 나는 때문에 너를 헌신한 사랑했기 거야. 때문에 헌신한 거야. 하지만 지금 너는 나를 필요할 때만 찾고 필요 없을 땐 잊어버리려고 하잖아. 칸트라는 철학자가 말했지. 인간을 단순한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해야 한다고. 나는 내가 나를 단순한 책임이나 부담으로 여기지 않길 바란단다. 이 말에 딸은 처음으로 깊이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을 위해 평생을 바쳤는데 정작 자신은 어머니를 삶에서 점점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마치 바쁜 삶 속에서 필요 없는 것처럼 취급하고 있던 건 아닐까? 그날 이후 딸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한 통의 안부 전화, 일주일에 한 번의 식사, 그리고 가끔씩 찾아가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작은 변화들. 어머니는 그 모든 순간이 기적처럼 느껴졌습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단순한 의무가 아닙니다. 사랑은 일방적인 희생이 되어서는 안 되며 서로를 존중하고 온전히 받아들이는 관계여야 합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한 도구가 아니며 자식 또한 부모를 필요할 때만 찾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서로를 삶의 중심에서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은 부모님이 계시다면 오늘 한번 전화해 보세요. 부모님의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사랑을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과 희생을 깨닫게 하는 단 한마디는 강력한 힘을 가집니다. 부모는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며 자식에게 존중받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도 이 가르침을 실천해 보세요. 가정이 더욱 따뜻해질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무시할 때 이 한마디를 명심하기 바랍니다. 부모로서 자녀가 자신을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일 때 상처받고 속상한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화를 내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오히려 관계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부모의 권위를 지키면서도 자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나는 내가 나를 존중해 주길 바란다. 이 말은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자녀에게 직접적인 비난을 하지 않으면서도 부모의 감정을 전달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왜 이 말이 효과적일까요? 첫째, 비난이 아니라 기대를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넌 왜 그렇게 버릇없니? 라고 말하면 반발심이 커지지만 나는 내가 나를 존중해 주길 바란다 라고 하면 자녀도 생각할 시간을 갖게 됩니다. 둘째,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도 감정을 가진 존재임을 보여주면서 자녀가 무심코 했던 행동을 돌아보게 합니다. 셋째, 관계를 회복할 기회를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훈육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와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말입니다. 이 말을 사용할 때 중요한 점은 첫째, 감정을 억누르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하세요. 둘째, 강요하는 느낌이 아니라 부드럽게 하지만 단호하게 전하세요. 셋째, 한번 말하고 나서 침묵하세요. 자녀가 스스로 생각할 시간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와의 관계는 단순한 권위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존중과 이해로 만들어집니다. 오늘부터 이 한마디를 실천해 보세요. 자녀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얼마나 많은 것을 배우는지요? 글을 읽는 법, 길을 걷는 법, 사람을 대하는 법,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는 법까지 말입니다.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것, 부모를 존경하는 법은 배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습니다. 부모에 대한 존경은 인간의 근본적인 덕목이며 국가의 질서를 유지하는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부모를 무시하는 자식은 어떤 길을 걷게 되는지요? 오늘 이야기의 결론을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적 관점에서 맺으려고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이 행복에 도달하기 위해 반드시 덕을 갖추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덕목 중 하나가 바로 즉 부모에 대한 존경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단순한 예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이 덕을 쌓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입니다. 그렇다면 부모를 무시하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에 대해 명확한 답을 남겼습니다. 부모를 존경하지 않는 자는 다른 사람을 존경할 수 없으며 결국 자기 자신조차 존중하지 못하게 됩니다. 부모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사회에서도 타인을 무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언젠가 자신도 똑같이 무시당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도덕적 가르침이 아니라 실제로 역사 속에서 반복된 인과응보의 원리였습니다. 부모를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자식은 결국 어떤 운명을 맞이하게 될까요? 고대 그리스에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부모를 하찮게 여겼고 늙고 힘없는 아버지를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그도 늙고 힘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가 도움을 바라자 그의 자식들은 똑같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당신이 할아버지를 대하던 방식 그대로 우리가 대할 뿐입니다. 그제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부모를 대했던 태도가 결국 자기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그저 착한 행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삶의 기반을 단단하게 다지는 일입니다. 부모를 무시하는 것은 마치 뿌리를 자른 나무와 같습니다. 처음에는 멀쩡한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스스로 무너지고 맙니다. 부모를 향한 태도는 곧 우리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그들을 존경하는 것은 나 자신을 존경하는 것이며 그들에게 베푸는 것은 나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일입니다. 자녀로 하여금 부모를 무시하며 후회 속에 살 것인지 아니면 존경을 실천하며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갈 것인지요? 결정은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습니다. 가장 위대한 지혜는 후회하기 전에 깨닫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후회하지 않도록 자녀에게 단호하지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보십시오. 여러분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음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음을 보여주십시오. 지금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오늘의 지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와닿았는지 댓글로 남겨주신다면 다음 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함께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스스로를 믿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공작소입니다.